이번 주에 제가 콜로라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콜로라도에 굉장히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고요. 이번 세미나는 카이로프랙틱 세미나였습니다. 그 안에 콜로라도주 카이로프랙틱 협회 회장님도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셨었고요. 그리고 많은 성공하신 선생님, 원장님들이 많이 와 계셨었어요. 물론 다 백인 원장님들이었고 동양 원장님은 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대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번 세미나를 제가 이틀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원장님을 만나 뵀었어요. 콜로라도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카이로프랙터나 DO, 오스티오패틱이나 메디컬 닥터 분들이나 PT 분들이 그 세미나를 100시간 정도를 들으시면 침을 놓을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침을 놓으시는 침구사 자격증도 있으신 카이로프랙터 원장님이신데 외국분이세요. 근데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이분 병원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덴버 지역에 있는 이분 병원을 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많이 자리를 잡으셨고 또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이세요. 그 중에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의 루틴, 그리고 병원에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메디컬 리포트, 스케줄, 매니징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저한테 물어보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까지 사주셨고요. 맛있는 점심도 먹었고요. 먹으면서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세미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맞아졌고 저도 모르게 잠을 해주게 됐고 점심시간 동안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에게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후배님들에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치료에 대한 철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이 제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오픈을 합니다. 제가 언제든지 뭐 100% 맞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후배님들 카이로프랙틱 의사나 한의사나 우리 후배님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치료에 대한 부분이 많은 개념이 다르실 거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라는 것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치료라는 거는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치료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환자가 건강하다면 아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자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을 치료하겠다, 저에게 왔을 때 그 증상들, 예를 들면 플랜터 패시아이러스라던가 뭐 근육 통증이라던가 조인트 관절 통증이라던가 안 좋은 자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건강 원인 자체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증상들이 없어졌다 해도 다시 재발생이 되고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몸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몸에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 통증 때문에 으로 인해서 삶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소셜라이즈도 잘 못하게 되고 또 그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 몸이 그냥 이런 거겠지, 남들도 이런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5년, 10년 살다 보면 이게 만성 크로닉이 됨으로 인해서 크로닉 페인 신드롬이라던가 파이브로마이얼지라던가 어떤 그 이외에 부모님에게서 받은 진이죠. 유전자도 물론 큰 역할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스트레스가 합병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정말 고질적인 통증, 증상으로 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8번 정도 안으로 치료하면 다 낫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도 2번, 3번 치료하면 아픈 게 나아지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8번 정도 되면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8번 이상을 해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럼 이건 좀 약간 뭔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도 충분히 말씀드려요. 우리 원장님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리포트 파인딩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리포트 파인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아 물어온 환자를 내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하겠다. 내가 당신의 치료 아픔은 무엇이니 내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허락받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첫 번째 치료하고 나서 아픔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뭐 내가 안 아프려고 하는데 더 아프게 했어. 그래서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예제들을 설명해 드리고 당신의 증상이 뭐고 원인이 뭐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그 시간을 저는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물론 건강보험을 가지고 오시든 자동차 사고가 나서 오셨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로 오시는 환자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들을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치료할 때 리포트 파인딩을 하는데요. 리포트 파인딩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모든 걸 저는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장님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루에 100명 보는데요. 환자를 100명 봐요. 그러면 100명 볼 수 있어요. 하루에 환자를. 왜냐하면 카이로프랙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정만 한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이트 카이로프랙터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거는 안 하고 교정만 하기 때문에 1시간에 보통 4명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숙달된 분들은 1시간에 5명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5명, 6명까지도. 그냥 교정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을 보시겠어요? 거의 80명, 90명 보거든요. 이런 병원들이 많아요. 100명 이상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5명, 30명 보면 저는 그게 이제 맥시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정도 좋지만 물론 그 아픈 거를 통증을 없애주는 것도 좋죠. 자세도 좋고 다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건강을 먼저 확인을 하는 그런 차례를 검증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환자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 사람이 왜 건강하지 않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좀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생활 습관, 그렇죠? 또는 매트리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회생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병력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경험, 그렇죠? 직업에 대한 PTSD라고도 해요. 안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수많은 부분에 그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식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환자가 가지고 온 증상을 치료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 증상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이 건강을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혈액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당뇨,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풀 패널 CBC 검사를 하게 됩니다. 풀 패널 CBC 검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 못하게 많은 그런 우리 환자분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레보레토리 리조트를 이제 보시면은요. 사실 예를 들어서 루퍼스라고 할게요. 루퍼스가 뭔지 아시죠? 루퍼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파지티브 파인더 중에 ANA라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ANA가 파지티브가 돼야 되는 게 99% 이상 이제 루퍼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랩 리조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보다 오진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루퍼스예요. 저의 프라이머리 닥터가 루퍼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죠? 몇 년 전부터요. 그래요? LMO, PQRST, 그렇죠? 우리 원장님들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다 파인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브젝티브를 할 때, 또 제가 오브젝티브를 할 때 물어볼 때 이게 언제부터 어떤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제가 배구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제가 배구를 했어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루퍼스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루퍼스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배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랩 리졸트를 좀 가져와 보세요 라고 했어요. 딱 봤더니 ANA가 네게티브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농구를 하셨대요. 배구를 하셨대요. 대학교 때 배구를 하셨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루퍼스가 생겼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루퍼스가 없었는데 지금 루퍼스가 생겼다고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재확인을 해보니까 루퍼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이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 나는 루퍼스 환자야 라고 생각하고 5, 6년 동안 그렇게 7년 동안 8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약을 먹었겠고요. 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분들 치료받고요.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치료받고 조인트, 관절 통증, 근육 통증 다 없어졌어요. 계속 루퍼스라고 생각하고 루퍼스 약을 먹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동영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누구를 블레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메디칼 닥터를 좋아해요. 오스티오패틱 닥터도 좋아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어게인스트 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대체의학 의사로서 무언가를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실수했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그분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 오진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그거를 판명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의학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대체의학이 뭐예요? 대체의학은요, 믹스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과 케미칼, 화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손과 내추럴한 방법으로 증상을 치료하고 이분이 왜 건강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클리니컬 뉴트리션을 도와주는 이고, 그렇죠? 저는 클리니컬 뉴트리션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뉴트리션, 카로프랙틱 어저스먼트, 물리치료, 침치료, 한약치료, 비타민 미네랄 치료, 이 모든 가능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환자들을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에 덴버에서 만났던 그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세미나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한다고 했어요. 세미나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척추신경 한방 전문의 협회 그 세미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원래 5년 전에 옴나 협회라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 옴나 협회가 오피셜리하게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비밀적으로는 아니죠. 저하고 몇몇 선생님들끼리는 이 옴나 협회를 계속 운용해가고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시간을 5년, 6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옴나 협회가 무엇이냐? 옴나 협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체의학 협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체의학이 무엇이냐? 서로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검증된 이 대체의학에 해당하는 그런 의학 그 원장님들과 의학 지식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시너지 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 협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자세한 기회가 또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체의학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신태정 원장입니다. 그래서, 닥터시군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한의사입니다. 저는 카이로프랙터입니다. 저는 피지오테라피스트입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저는 대체의학 의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의학 원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의 그 아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왜 건강하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고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함으로 인해서 이분의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또 얼마나 더 많이 펑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도와주는 직업이 바로 대체의라고 생각을 해요. 클리니컬 뉴트리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클리니컬 뉴트리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건강하지 않은 이 사람의 식생활을 개선해주고 도와주고 자문해주는 게 바로 클리니컬 뉴트리션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왔고 이분이 병원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처방하고 한약을 드리고 이런 거 이외에도 이 사람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즐겨 드시는 음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문해 드리는 거거든요. 음식에 대한 자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많은 정보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원장님들, 우리 후배님들 일주일 또 열심히 잘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